1조 3천억 달러라는 숫자가 전하는 공포는 결코 과장이 아니며 이것은 미국 정부가 매년 빚을 갚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만으로 나가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펜타곤이 이란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2천억 달러의 예산 외 자금을 추가로 요청하면서 달러의 생명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징후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종말의 신호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8조 8,6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매일 약 72억 달러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뒤인 3월 25일이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숫자인 39조 달러라는 거대한 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연방준비제도의 행보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연방준비제도는 100억 달러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며 대차대조표를 강제로 늘렸습니다. 이는 민간은행들이 직면한 심각한 신용위기와 급등하는 차입 비용을 억제하려는 절박한 시도이지만 동시에 화폐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이번 이란과의 전쟁은 단순한 지역적 충돌을 넘어 전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금융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펜타곤이 요청한 2천억 달러는 공식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자금이며 전쟁이 시작된 첫 주에만 이미 110억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엄청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은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이는 다시 이자 비용을 높여 경제를 파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합니다. 202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의 순이자 비용은 정부 전체의 지출의 약 1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모든 자산을 내던지는 지금 우리는 전설적인 하키 선수 웨인 그레츠키의 조언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퍽이 현재 있는 곳이 아니라 퍽이 앞으로 갈 곳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금융의 퍽은 1조 3천억 달러라는 이자 폭탄이 터지는 지점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종이 위에서 사라지는 숫자를 보며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이것은 뒤이어 찾아올 진짜 자산의 대폭발을 위한 처절한 과정일 뿐입니다. 금값이 2025년 12월 20일 이후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금과 은의 가치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과 부채라는 거대한 불길이 그 가치를 더욱 단단하고 눈부시게 재련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거대한 부채의 심연은 결국 통제불능의 인플레이션이나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실책을 덮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전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 하지만 차가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시장의 폭락은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라 낡은 금융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굉음입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화폐가 아니라 정부가 결코 찍어낼 수 없는 실물 자산으로 대피하는 것입니다. 1조 3천억 달러의 이자 부담은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미국이라는 제국이 짊어진 파산 선고와도 같습니다. 전쟁을 위해 쏟아붓는 수천억 달러의 자금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를 현재로 끌어다 쓰는 도둑질이며 이 도둑질이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제적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하락을 두려워하며 자산을 매도하는 것은 다가올 거대한 파도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작은 물결에 겁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기회는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때 그들이 남기고 간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자의 몫입니다. 이러한 부채의 위기 속에서 정부가 보이고 있는 기괴한 행보 중 하나는 바로 은 시장에서의 은밀한 움직임입니다. 시장 가격이 온스당 55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조용히 온스당 70달러라는 거대한 프리미엄을 얹어 실물 은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산 매입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적 비축량을 재건하려는 긴박하고도 절박한 움직임입니다. 시장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30% 이상의 프리미엄은 대중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공급 부족과 다가올 재앙에 대한 공포를 정부가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정치권 핵심 인사인데 비 와서먼 슐츠 하원 의원이 2024년에 핵심 광물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헤클라 마이닝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사실은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정부의 은 비축 계획과 그에 따른 매입 가격 설정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헤클라 마이닝은 2025년 말에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은을 매도하며 엄청난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전략적인 비축량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의 가격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물량을 선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은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나 장신구가 아닙니다.
현대 무기 체계와 첨단 기술, 그리고 2026년 현재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하드웨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은의 수요는 공급을 압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어떤 경기 침체로도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펜타곤이 이란과의 전쟁을 위해 요청한 2천억 달러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첨단 정밀 유도 무기와 전자전 장비에 투입될 것이며 이 모든 장비에는 막대한 양의 은이 소요됩니다.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은을 챙기는 이유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은을 구하지 못할 경우 국가 방위 체계 자체가 멈출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화면 위의 숫자가 하락하는 것을 보며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질 때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이들은 오히려 웃돈을 주고 실물을 챙기며 다가올 거대한 파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 잔인한 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과 은이 보여주었던 일시적 하락 후의 폭발적인 상승과 매우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시장은 유동성 위기로 모든 자산이 동반 하락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실물 자산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은 시장의 가격 왜곡은 거대 자본과 정부가 개입하여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마지막 후보, 즉 털기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대중에게는 공포를 심어주고 자신들은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대피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온스당 50달러 이하로 가격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투자자들은 정부라는 가장 강력한 매수 주체와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미국 정부는 이제 은을 전략 물자로 취급하며 시장의 유통 물량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연방준비제도가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며 다시 돈을 풀기 시작하는 순간은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속도로 폭등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정부와 내부자들이 돈을 던지고 있는 방향이 가리키는 필연적인 결론입니다. 정부와 내부자들이 비밀리에 자산을 이동시키는 이 시점에 우리는 현재의 시장 폭락을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의 하락을 금과 은의 강세장이 끝났다는 신호로 해석하며 공포에 질려 있지만 사실 이것은 2019년부터 시작된 거대한 사이클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2008년형 조정 국면일 뿐입니다. 2008년 당시에도 금융위기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금과 은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모든 자산과 함께 동반 하락하며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으나 그것은 곧이어 찾아올 역사적인 폭발적 상승을 위한 마지막 추진력을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2026년의 시장 상황은 그때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으며 특히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전 세계 경제를 짓누르며 모든 종이 자산의 가격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우리가 대중의 공포와는 전혀 다른 현실에 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현재 전 세계 상위 10대 투자 자산의 시가총액을 분석해보면 금과 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4월 당시 관세 공포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었을 때 은이 시가총액 순위 8위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장이자 자본의 거대한 흐름이 이미 주식이나 채권 같은 종이 화폐 기반 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의 대이동을 마쳤음을 의미합니다. 금값은 이미 2025년 12월 22일 이후 미국 달러 기준으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금과 은의 펀더멘털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이를 두고 강세장의 끝을 부정하려는 막연한 희망사항이라고 조롱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정해진 궤적을 따라 반복됩니다. 1960년대와 2000년대의 사례를 보면 주식시장의 장기 강세장이 끝난 뒤 실물 자산의 강세장은 보통 약 11년 이상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27년경 주식시장의 거품이 완전히 꺼진다고 가정할 때 원자재와 금속의 강세장은 2030년대 후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지금의 조정은 그 기나긴 여정의 초입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나타났던 일시적인 후퇴와 비슷하며 이는 장차 다가올 2011년형 광기 어린 폭등 직전에 주어지는 마지막 진입, 기회일 수 있습니다. 2024년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실질적인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의 위협은 결국 연방준비제도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금리 인하라는 강력한 마약에 손을 대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 정부와 유권자들은 경제적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체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공격적으로 돈을 풀어 파국을 모면해왔던 중독적인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러한 저금리와 쉬운 돈의 무차별적인 공급은 결국 금과 은의 가격을 상상할 수 없는 높이로 밀어올리는 강력한 연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가격 하락은 자산의 가치가 소멸되는 과정이 아니라 시장의 약한 고리를 끊어내고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의 물량을 빼서 진정한 강자들만이 거대한 수익을 독점하게 하려는 거대한 설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지금 2008년의 역사적 재현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금이 온스당 2,000달러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거나 은이 20달러 아래로 영원히 추락할 것이라는 공포 섞인 예측들이 시장을 지배했지만 결국 숫자는 대중의 생각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잔뜩 몸을 웅크리는 과정이며 이 소동이 가라앉고 나면 우리는 금과 은이 다시는 과거의 가격대로 돌아오지 못할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정부가 은을 전략 물자로 비축하는 이 시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지는 것은 그들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비극적인 선택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연방준비제도의 돈 찍어내기 중독과 미국 정부의 멈출 줄 모르는 부채 증가는 결국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상승 파동을 향한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유권자들은 경제적 하락을 견뎌낼 인내심이 거의 없으며 이들은 과거 2000년 이후 모든 경기 침체기마다 그랬듯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쉬운 돈에 대한 의존증은 금과 은의 가격을 부양하는 강력한 연료가 될 것이며 설령 일시적인 가격 하락인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역사는 금과 은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1971년 근본 위제가 폐지된 이후 유일하게 물가가 하락했던 2009년에도 금과 은은 가치를 유지하며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명목금리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금리이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진입하는 순간 금속시장은 폭발적인 강세장으로 진입합니다. 2026년의 이란 전쟁은 에너지 가격을 자극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정부가 부채를 갚기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하게 만듦으로써 실질금리를 마이너스 영역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이는 금과 은이 마지막 상승 파동을 향해 나아가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히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 시장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위기가 더욱 직접적인 타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국제 유가가 15% 상승하면 베트남 내 가솔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즉각적인 운송 비용 증가와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를 위협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적 혼란 속에서 실물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이들은 구매력 상실이라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시장의 혼란은 결코 강세장의 끝이 아니며 이는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2008년형 조정 국면의 재현일 뿐입니다.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 아래로 내려가거나 은값이 20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던 비관론자들의 예측은 이미 빗나갔으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쌓아 올리고 미국 정부가 은을 현물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집하고 있는 이 시기에 대중의 공포에 휩쓸려 자산을 매도하는 것은 역사상 가장 큰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번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조정이 결코 목표 지점을 옮기거나 위기를 부정하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해왔던 필연적인 과정이며 이 파동의 끝에서 금과 은은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가격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이나 2008년의 금융위기 속에서도 준비된 자들은 부의 대이동을 경험했습니다. 2026년의 이란 전쟁과 부채 위기는 다시 한번 그 기회의 창을 열었으며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정부와 내부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마지막 불꽃을 준비할 것인가가 우리 앞에 놓인 숙제입니다. 2026년의 마지막 상승 파동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우리가 대응할 틈도 없이 빠르게 전개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압도하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가 인쇄기로 찍어낼 수 없는 유일한 가치인 금과 은 그리고 토지는 마지막 승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과업을 완료했습니다.